전혀 지금 시국이 국정 상황이 웃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이냐. 이게 나라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어제 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난 8월에 그러니까 최해병 순직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이 해병대 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마무리가 돼서 경찰청에 넘어간 그날 그리고 그 밤에 같은 날 밤에 회수가 됐죠. 그날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했다. 이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최주문 교수님. 네. 정말 이 사안 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통령의 개입에 대한 의혹들은 경로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현이 됐었잖아요. 경로했냐 안 했냐 이 문제가 그렇죠. 논란이었는데 대통령실도 경로는 인정했어요. 어떤 내용의 경로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경로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의아스럽잖아요. 이 문제가 그렇게 대통령이 경로할 문제인가? 국방부 내에서 또 해병대 자체적으로 수사해서 수사한 내용을 그대로 처리하면 되는 문제예요. 네. 사단장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구명활동이나 그 사람을 처벌받는 걸 막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결국은. 거기에다가 김종대 지금 전 의원이 칼럼을 썼는데 칼럼 내용을 보면 휴가지에 가서 같이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의혹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네. 그 내용까지 덧붙여지면서 이게 점점 대통령의 개입 또 대통령이 뭔가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들이 생기고 있는 찰나에 지금 통화 내역이 나왔어요. 근데 이 통화 내역을 보면 황당한 게 뭐냐면 개인 전화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검사 시절에 썼던 전화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 전화번호인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황당하고 웃기는 게 뭐냐면 지금 국방부 장관이 해외 출장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그 전화 통화 당시가 출장가 있는 상태에서 전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출장 간 상태에서 전화가 이루어지면요.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일단 들어가면 뭐 일부에서는 이걸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거예요. 공적 업무로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하. 대통령이 장관하고 통화한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시점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이첩된 후인가요? 이첩된 후입니다. 후. 그때 이제 이첩된 이루어진 다음에. 것도 의문이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해임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박정훈 그렇죠. 대령에 대해서. 그것도 시점도 묘하지만 외국에 나가 있는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화기로 해야 돼. 비화기로. 대통령이 공적 임무로 공적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국방부 장관 통화를 하려면 개인 폰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공무잖아요. 그것도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이 누가 도청을 할지 모르잖아 아무도. 이런 상황에서 개인 폰으로 전화했다는 것은 사적인 대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도 의심이에요. 물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네. 되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공적인 업무로 업무상 통화가 이루어졌다면 대통령실은 비화기, 즉 암호화돼 있는 전화기로 통화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본인이 예전부터 쓰던 개인 전화기하고 통화를 했다? 이거는 뭔가 이 공적인 업무로 통화하면 안 되는 내용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더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개인 전화로 통화했다는 게 더 웃기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두 번째는 비화기가 아닌 개인 전화기로 외국에 출장 가 있는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내용들로 봐서 이거는 그 박정훈 대령과 그다음에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 이 사람에 대한 구명과 뭔가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게 이제 직접 개입했을 수 있다는 정황이 점점점 나오고 그러네요.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개인 전화를 했다는 게 더더욱 저는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윤 대통령이 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의 진심이었다. 그렇게 이렇게 볼수 있는 보여진다는 거죠. 정황이라는 거죠. 네, 네. 자, 신인규 변호사님. 우선 저는 어제 그 MBC 단독 보도를 통해서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사이에 기록 회수 시점 그때 이제 연락한 게 나왔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저는 그냥 심플하게 완전 범죄는 없다.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아무리 수사 업무 오래 했었어도요. 네. 본인이 수사를 받아본 적은 없잖아요. 지금 이 범행 현장이 그대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본질은 군과 수사 체계를 완전히 농락한 지금 이 사안이 세상 앞에 지금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최해병 수사 외압 특검이라고 제가 불러왔는데 네. 오늘 이 시점부터는 윤석열 특검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모자름이 없다. 왜냐하면 수사 대상자가 그동안에는 밑선에서 올라가서 대통령까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우리가 고민했더라면은 네. 어제부로는
이건 윤석열 특검이 된 겁니다. 어. 그래서 전 윤석열 특검으로 이제는 부르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개인폰 사용에 대해서는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자연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임기 중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기관으로서의 모든 행보가 기록물이고 모든 행보가 역사거든요. 그 대통령은 모든 그 행정행위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 네. 이 사안은요 비화기 폰도 안 썼을 뿐만 아니라 개인 용도의 휴대폰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는 도청의 위험이라든지 또 내지는 대통령이 그렇게 나서서 직접 전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개선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실에 비서관들은 왜 있는 겁니까? 왜 있는 겁니까, 그 국방비서관은 왜 있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 돌리고 그렇게 한가하지도 않지만은 네. 이렇게 하면 개선이 무너진다. 이게 핵심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 기록 회수 시점에서 네. 대통령이 관여를 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록 회수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잘못했으니까 기록 갖고 와 이렇게 말할 법률적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도 보직해임을 시켰다는 건데 대통령이 경로하거나 기분 나빠가지고서 어느 한 공무원의 직무를 배제시킨다 이런 법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절차에 규정된 대로 행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신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국정 운영을 해왔다라는 것이 드러난 전 최초의 케이스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윤석열 특검으로 불러야 된다. 그 시점까지 왔다라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직접 이제 수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통할 일인가요? 4분 맨 처음에 통화했고 13분 통화했고 그다음에 52초 통화했다는 건데 13분 동안 통화하기도 부부 사이에도 통화하기 어려운 그런 긴 시간 아니에요? 13분이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깊은 13분 얘기를 동안. 했겠지. 그러니까 꽤 13분이라는 긴 기간, 시간이죠. 그렇지 긴 시간 긴 동안. 시간이에요, 13분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13분 통화하면 아주 이제 뭐 중요한 얘기를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통화를 하죠. 일반적으로는 보통 통화하고 짧게 통화하면 지시하고 끝내버릴 것 같으면 뭐 그렇게 길게 통화할 이유가 없어. 그렇죠.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제 그냥 추측인데 네. 이게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통화를 했다고 하면 여러 법적인 문제까지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이렇게 했을 때 이럴 수 있고 이런 케이스를 얘기하지 않겠어요? 네.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예컨대 본인이 또 이제 뭐 검사 출신이니까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를 자세히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러니까 두 번째 통화할 때 13분 통화할 때 그 통화 시작하고 2분 뒤에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거기에 됐잖아. 대해서 설명을 했을 길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뭐 만약에 지시만 하고 끝날 것 같으면 짧게 통화하고 끝나겠지.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장관 입장에서도 뭐 이건 이렇고 이렇습니다. 이랬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겠지 또. 작전을 짰을 수 있다. 그럴 수 있고 또 장관 입장에서 우려를 표명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네, 봐요. 네, 네.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이제 법률 용어로 네. 말씀드리면 이제 공모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공모예요, 공모. 그러니까 서로 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와서도 아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을 텐데 네. 그 처음에 최혜병 관련된 이 수사 외압 의혹이 나왔을 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번복해서 이게 세상에 드러났거든요.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바꿀 힘은 딱 두 사람이다. 국무총리 그리고 그 위에 대통령. 그 둘을 조사해봐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의 현직입니다. 현직 군령권과 군정권을 갖고 있는 그 군정권을 갖고 있는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뒤집는다? 네. 아니 누가 뒤집을 수 있습니까? 국방부 차관이 뒤집습니까? 국방부의 국장이 뒤집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국무총리 내지는 그 위로 올라가서 국무총리도 단독으로 못 뒤집습니다. 네. 그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뒤집으려면요 대통령이 나서야지만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녹음이 어제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통화 사실이 저는 몇 개월 전부터 이거 대통령을 수사해 봐야 된다. 네. 대통령이니까 뒤집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13분은 왜 이종섭 장관이 결재를 13분. 뒤집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세한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거의 99.99999%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거 외에는요. 그렇죠. 8월 2일 그 급박한 시점에 국방부 입장에서 비상 아닙니까? 막 기록을 법률 근거도 없이 막 회수해 오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 전화를 받고 앉아 있으려면요. 이런 중요한 내용
외에는 달리 통화할 수가 없다.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 또 하나 출장 중에 13분 동안 통화를 하고 그러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출장 중에 비서관이 계속 전화를 하잖아요. 해병대 사람하고 전화하고 출장 장소에서 전화를 해요. 이런 통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니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 대통령과 통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겼고 네. 뭔가를 빨리 진행시켜야 될 상황이 됐으니까 출장 중임에도 전화를 한 거 아니겠어요? 해병대 사령관한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출장 중에도 전화를 했다, 급했다라는 건데, 자, 뭐 SBS 통해서 전해진 대통령실 해명은 뭐냐면 무리한 구조작전으로 인명사고가 난 것에 대한 질책이 있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전화로 소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해명하는데 그 아까 하나도 안 얘기했잖아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않죠. 질책을 8월 2일에 합니까? 사건이 7월 18일 날 그러니까. 발생했는데 2주가 지나가지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오늘 기분이 안 좋네. 질책 좀 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대통령이 장관과 통화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게 이제 경로가 죄냐라고 했던 성일종식 화법인데. 그렇죠. 아니 그렇게 치면요. 대통령이 국무위원들뿐만 아니라 기관장들한테 다 전화로 그럼 이렇게 지시를 다 해야 될 텐데 그럼 대통령 업무 언제 봅니까? 국방부만 현안이 있습니까? 그럼 복지부도 전화하고 의대정원도 네. 전화하고 뭐 후쿠시마 오염수도 전화하고 뭐 다 전화합니까 그럼 대통령이? 안 무슨 뭐 하지, 콜센터예요 콜센터 대통령이? 매일 전화합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예. 이 사안은요 국방부 장관이 기록 회수하는 그 미묘한 시점에 그 결재를 번복시킨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보여진 거거든요. 그 힘의 원천이 나온 겁니다. 그 원천을 수사하셔야죠. 그렇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전화해도 괜찮고 뭐 대통령이 뭐 그것도 못하냐?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못하는 조사해봐야 거다. 수사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뭐 지시하고 할 때는 대면 보고를 해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그러잖아. 부르겠지 들어와. 그래서 뭐 대면 업무 보고를 보고하고 하죠. 업무 그렇죠. 보고를 하고. 뭐 이런 사안, 예를 들면 질책을 할 것 같으면 전화로 하는 게 아니지 기본적으로. 자, 들어오세요 해서 앉혀놓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네. 전화를 했다는 대단히 급박하다는 의미예요. 대통령이 전화를 할 정도면 상당히 급박하게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질책은 급박한 그렇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최인기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한참 지난 뒤에 했는데 질책을 급박하게 전화로 합니까? 무슨 급하게 뭔가를 처리해야 될 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정호 기자한테 누가 질책을 할 때 예를 들면 네, 네. 불러서 얘기하지 그걸 전화해가지고 너 뭐 이랬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급하게 그렇죠. 뭘 하라고 그럴 때 급한 네, 전화를 네, 하는 네. 거지. 그렇죠. 뭐 마크해라, 뭐 취재해라 그렇죠. 이런 거. 그럴 때 전화를 뭐가 지금 하는 벌어지고 거지. 있다 이런 네. 거. 근데 뭐 뭔가 문제가 있는 데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 그냥 차분히 불러서 얘기하는 거지. 그걸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따지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전화라는 거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통화 기록만 보고 얘기하니까 사후적이지만은 네. 당시에는 전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할 만큼의 여유도 없는 그렇지. 그 시간 빨리 뭘 해야 원격 통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게 그대로 전화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즈베키스탄으로 날아갈 수도 없고. 그렇지. 그 시간에.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아주 최대한 급박했다. 빨리. 근데 네, 아주 질책을 그 질책을 출장가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까지 질책을 하겠어요. 아니 박정희 기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뭔 질책한 게 있다고 출장가 그렇죠.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언제 맞아. 그때 그랬잖아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 질책할 거면은 우즈벡을 못 나가게 했어야죠. 못 나가고 혼내야죠. 가둬놓고 혼냈어야죠. 호주도 보내잖아. 호주도. 그래서 호주로 보낸 건가요? 그 그걸 질책으로 하고. 보낸 거예요 또? 그러니까 질책한 사람을 호주로 보냅니까? 이러다 세계 일주 시켜주겠네.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안 되는 맞는 얘기입니다. 예. 앞뒤가 안 맞는 해명.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논리로 따지면 네. 나중에 공관장 가려면 그 잘못된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되잖아요. 질책하고 보내주고 이러니까. 네. 근데 좀 정확하게 당하세요. 뭘 됐거든요? 안 당해. 아니 나가세요. 근데 예. 정확하게 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범행에 지금 꼬리가 잡힌 거예요. 꼬리가 단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윤 대통령도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법원의 명령으로 그렇죠. 법원이 군사법원에서. 받아들여서 한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일단 개인 폰 썼다라는 걸 아마 몰래 썼을 텐데 그렇죠. 꼬리가 밟힌 거죠. 그것도 이종섭과의 이 미묘한 시점에 수사 외압에서 네. 꼬리가 밟힌 겁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게 이게 단서가 이제 나온 겁니다. 특이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군사법원이 이 정도의 행동을 한다는 건요. 대통령실 일정 부분 개입할 가능성이 낮다고 그러니까 법한 최소한의 재판 과정에서는 네. 군사법원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보통은 군사법원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저도 군대에서 제가 변호사도 했잖아요. 네. 만주 변호사. 만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정식 변호사지만 옛날에는요. 옛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그 국선 변호인을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 정훈 장교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거 잘한다고 우리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 거야. 법무치 참모실에서 찾아와요. 국선 변호를 좀 해달라고. 근데 전문가도 아니잖아. 여러 번 했어요 저는 국선 변호를. 그래요? 네. 라이센스도 없는데. 없는데요 그냥. 아니 근데 소송 대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 관료들도 군에서는? 아니 군도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처에서 이제 소송 그래요? 대리권을 받아서 오는 경우가 있어서 뭐 자연스러운 그 현상입니다. 너무 네. 웃기잖아요. 네, 당연히.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국선 변호인에 대한 뭐 지급하는 게 있나 봐. 네. 뭐 교통비 비슷한 건데 하나도 안 줘. 받은 적도 없어. 돈 얘기는 이따 아니 그게 이따 가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몇 번 그 네. 재판에 갔었어요 변호사로 그 접견도 하고 피해자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돈 없고 힘없는 아이들이 이제 뭐 탈령하고 이래가지고 잡혀오고 이러면 변호를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변호를. 그럼 이제 변호인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근데 그때 보면 군사법원이 거의 그 군 판사가 다 알아세요. 군 법무관이. 왜냐면 판사도 누구냐면 비전문가야. 사령관. 사령관이나 대령, 인사참모가요. 내가 일사단 있을 때는 해병 일사단에서 인사참모가 있었어요 그때는. 인사참모도 전문가가 아니야. 근데 재판 주심 재판관이야. 앉아 있어 앞에. 오히려 판사가 옆에 앉아 옆에 앉아요. 판사 옆에. 배석 판사야. 근데 되게 보면 이 사람이 써준 대로 읽어요. 대부분은. 왜냐면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는 거야. 이게 법적으로 뭔 항에 문제가 됐는지. 이래서 군사법원이 사실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군 검찰로 일했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 군 이제 그 있잖아요. 커넥션이 그 사람을 변호를 데려와. 그러면 또 이겨. 그런 거 있잖아요. 전관이야, 전관. 그러니까 그 사단에서 군 검찰로 일했던 사람이 밖에 나와서 변호사 선임을 하잖아요. 네. 이 사람을 선임해 들어오면 재판에서 승리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 재판부, 그러니까 지금 박정훈 대령 관련 재판부는 보면 이런 걸 허용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 저는 이게 이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 심하다. 이건 이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이 행동이 너무너무 심하다고 아하.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공수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거 여러 자료들이 공수처를 통해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처장이 가긴 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걸 될지 막을 수 모르지만. 있을까? 어렵다고 생각해. 네. 공수처인 검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들도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이제 임기도. 네. 그 사람들이 뭐 공수처장이 압박 넣는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군사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이 자료가 제출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검사 시절 쓰던 그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지금 드러났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특검으로 가가 됐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이 사안 정말 심각해졌다. 국민들이 더 이상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믿을 수가 없다. 수사해야 된다. 수사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 이거 휴대전화 바로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당연하죠. 네? 당연히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고 네. 대통령도 수사 대상은 되거든요. 아무거나 쓰려나? 아이폰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데 어쨌든 백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고 네. 전 지금도 증거인멸할 거라고 봐요. 오늘 이 시간부터 그러니까 공수처도요 대통령까지도 수사 대상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수처법 보시면은 당장 이건 오늘이라도 공수처가 진짜 수사 의지가 있다면 네. 영장 청구 받아가지고 빼들어와야 됩니다. 빼들어와서 증거 보전 당연히 해야 제일 되는 중요한 거고 증거예요 지금? 핵심 중에 핵심 증거. 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뭐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되는 이제 마지막 이제 상황인데 국민의힘 말이죠. 국민의힘이 뭐 이따가 좀 더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막으려고 온갖 그 영끌 노력을 다 했어요. 네. 온갖 표단속 다 해가지고 이제 어제 그 MBC 단독이 나온 이후 오늘부터는요 네. 막으려고 해도 이거 이제 막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검사들도 못 네. 막으니까 어차피 특검 갈 운명이고 그 전에 본인들의 본분을 다 하시라. 그러면 폰부터 오늘 당장 압수수색 해 와야 됩니다. 압수수색 바로 해야 된다. 바로 오늘 오전에 영장 청구해야 됩니다. 지금 네. 영장 청구해야 돼.